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e스포츠 리그 등에서 캐스터 중계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쪽 방송의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방송을 할 때보다 이제 강연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사실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거를 내가 해드려야 되지? 왜냐면 너무 훌륭하신 교수님들, 선배님들께서 강연을 워낙에 지금 쭉 해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게 제가 많이 가장 해봤던 게 아무래도 실패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패를 통해서 제가 그냥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라는 보이시는군요. 자존감 척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본인 테스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디스크도 있고 MBTI도 있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자존감 척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또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한번 점수로 매겨보는 건데 4점 척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대학생분들은 3.3점 정도의 자존감을 꽤나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질문을 잘 보시면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남들이 좀 낍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비교라는 걸 막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는 성적표라든지 어떤 뭐 친구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비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크고 작고 자체가 비교가 되듯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비교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비교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요. 그 비교가 불행으로 옮겨가지만 않게 나를 좌절감에 빠뜨리지만 않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강연을 듣기 직전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지금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강연을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친구들과 놀고 즐겁게 어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좋은 추억이 남아있고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만 저는 좀 다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적이 당연히 부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되게 예체능에 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미술을 잘하는 친구, 체육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너무 좋은 웃긴 친구들 다 부러운 거예요. 그쵸? 지금 막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내가 없는 걸 저 친구는 다 가지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막 그 친구들을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웃긴 친구의 개그를 막 따라하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쌓는지도 막 따라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딱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그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그런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치와 배려가 한 끗 차라고.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무언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를 참 많이 봤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족쇄에 항상 저는 갇혀 있었거든요. 잘한 건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잘한 건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괜찮은 건가? 남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
근데 막 사랑을 못 받고 자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물론 뭐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이제 비 오는 날에 먼지도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사랑을 받으면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독서실이나 학교 책상이나 명언 있죠, 명언.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되게 막 공부에 관련된 명언 아니면 본인의 삶의 좌우명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 나에게 관대해지자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나를 막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아, 왜 이것도 안 되지? 왜 성격이 왜 이러지? 얘는 왜 이것까지밖에 안 되지? 이렇게 좀 불행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그래도 가장 그나마 제가 좀 덜 나타냈던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 대학생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교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하나만 보고 가잖아요. 1등, 2등,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꿈이고 뭐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접어놓고 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군이 없어졌던 대학생 때가 제 삶에서는 가장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대학생 때는 목표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길에만 집중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 친구가 갈 길은 이거구나. 내가 갈 길은 이건데. 그러니까 다 달라도 좀 성적이 덜 나와도 우린 과가 다르잖아. 뭐 이런 변명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붙었던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저에게 암흑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그 아나운서 준비를 하려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녀야 돼요.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 홈페이지 제가 여러 개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아나운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나온 첫 화면이거든요. 이게 5,900여 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80여 명의 3사, SBS, KBS, MBC 다 합격을 했대요. 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 자리 하나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를 워낙에 좀 꿈꿔왔기 때문에 희망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원비가 일단 어마어마해요. 생각 그 외로 정말 그 대학교 등록금만큼 비쌌어요. 대학교 등록금 3개월이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3개월 겨우 공부하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가는데 와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합격한다라는 확신도 없고 보장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안 되면 불합격하면 끝이에요. 그때 되면은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2-3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 근데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그 실장님들이라고 계세요. 높으신 분들 그 학원에서 그분께서 이제 떡잎을 알아보세요. 이 친구 되겠는데? 이 친구가 좀 가능성이 보여, 가망성이 보여. 그런 친구들이 저 건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추천을 하기 시작해요. 방송국에서 추천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 친구 보내고 저 친구 보내고 이런 추천 시스템이 있어. 근데 그 추천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딱 봐도 되겠다 싶은 애들 있죠. 저는 추천을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추천을 안 해주지?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그냥 태어나길 아나운서로 태어난 친구들 같았어요. 목소리도 막 청아하고 맑고 밝고 이미지 너무 예쁘고 몸매도 막 너무 좋고 미스 코리아 출신들 다 오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예쁘다는 친구들은 다 아나운서 준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SNS를 파기 시작합니다. SNS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때 너무 느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가고 그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를 검색을 해서 열심히 그 옷을 막 찾아서 입고 그랬었죠. 하지만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그 친구 따라한 거니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맞는 걸 입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어울리는 걸 제가 하고 다녔던 거죠.
그 시기가 가장 좀 큰 우울감에 휩싸였으면 좌절을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지원했던 메일인데 진짜 소수고요. 이런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아마 근데 아나운서 지원하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긴 합니다. 진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방송을 할 수 있는 곳,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모든 곳에 거의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크든 작든. 근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는 정말 탈락할 수 있는 탈락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한 번 탈락한 친구는 뽑지 않습니다. 어차피 봐봤자 개거든요. 시기를 잘 탄다고 해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무의고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굉장히 좀 큰 고통이래. 이건 정신적인 고통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 무의고에 빠져들면서 너무 우울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제가 원래 우울한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남들이 뽑아주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하도 탈락을 해서 우울감에 빠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 시간에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일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때 아픈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류 이런 책들이 진짜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할 것도 없으니까 일기 쓰잖아요. 할 거 없으면 일기 쓰고, 할 일 없으면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방송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작은 방송국에 일을 했었어요. 작은 방송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 PD님이 저를 뽑아놓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아나운서 해야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PD님이 뽑으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여기까지인 것 같아. 굉장히 작은 방송국이었어요. 여기까지일 것 같아. 딴 거를 준비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난 뭘 잘하는 사람일까? 어디 가야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를 되게 안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남을 따라하고, SNS를 뒤지고, 그 친구의 헤어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옷을 따라하고, 그 친구의 성향을 따라하고, 표정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나를 나조차도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안 이뻐하는데 누가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뽑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기 시작했냐면, 남의 아류가 되는 걸 그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방품이 되는 걸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남았죠? 20대 후반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게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포기했던 게 제 두 번째 그 전환점의 시작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을 눈앞에 두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뭘 여기서 더 어떻게 예뻐지겠어? 내가 여기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저의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받아들여 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결점이나 한계, 그리고 단점을 좀 인정해 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단점이랑 장점, 아까 전에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해요. 생각해 보면. 왜 단점이죠? 왜 장점이에요? 남들이 잘한다니까 장점이라고 하고, 남들이 좀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하니까 단점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의 아나운서라는 가는 그 길목에서의 단점과 장점은 결국 지금 현재 있는 아나운서들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와 함께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단점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보시면 아나운서는요, 기본적으로 맑고 청량하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목소리를 가져야 돼요.
딱 들었을 때 뭔가 화하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저는 약간 물론 제가 얼마 전까지 중계를 열심히 하다 와서 목이 약간 가기도 했지만 원래 약간 이런 톤입니다. 원래 목소리가 좀 낮아요. 일반적인 아나운서들보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어린이 방송국에 아나운서를 지원했는데 PD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랬던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너는 아나운서 목소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허스키한 보이스. 두 번째로 이제 그냥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막 나열을 해본 거죠. 목소리가 예쁘지 않잖아요. 예쁘지 않은데 그냥 힘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잘 들린대요. 그것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 예쁘지 않지만 잘 들린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달력에 대한 부분.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사실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은 건데 다른 친구들이 다녔던 학원 그 수강 기간이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1년 정도라면 저는 2년, 3년 넘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본기만 열심히 다졌습니다. 기본기는 내가 어딜 가도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스터디도 일주일에 막 2-3번씩 다녔고 기본기를 열심히. 그래서 전달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저의 포인트가 됐죠.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게임하는 여자는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친구들이랑 저는 다른 여자친구들은 카페 가서 있을 때 저는 PC방을 갔어요. 남자애들이랑. PC방 가서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이제 뭐 FPS류 게임을 굉장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막 스포, 아바 이런 거 아시나요? 너무 옛날인가요? 지금 없나요? 지금 많이 안 하시죠? 어쨌든 그때 그런 게임을 엄청 하고 서든 별 2개까지 막 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일단 꽤나 그때는 뭐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에이징 커브가 세게 와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그때는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나운서 생각하면 어떤가요? 단아하죠. 청순해요. 청초하고 혹은 요즘엔 연예인 같고 아이돌 같아요. 요즘 아나운서들 보면. 저는 좀 강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강했고 초등학교 때도 별명 중에 여자 연예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 남자만 닮았다 그랬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약간 뭔가 강렬한 이미지를 아빠를 너무 닮아가지고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한 번 보면 잘 안 잊혀진대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장점일까 단점일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장점이 아닐까 써봤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좀 셉니다. 욕심도 많고요. 근데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십몇 년을 저처럼 꿈을 꾸준히 꿨던 친구들을 못 봤기 때문에 난 왠지 그래도 목표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제가 예쁘고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정하자. 그때부터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게임 좋아하는 걸 원래 숨겼었거든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심해 보이잖아요. PC방을 가는 게 굉장히 한심했던 시절이었어요. 친구들이 막 독서 모임 가고 뭔가 막 같이 토론회 막 이런 거 하고 미술관 가고 할 때 전 PC방을 갔으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고 크고 작은 게임 방송국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혹시 공채 뜨면 알려줘. 공채 뜨면 알려줘. 야 게임 나 진짜 게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딴 거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포티비 게임즈에서 갑자기 공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낸 지 한 3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스포티비 게임즈 아나운서 뽑는다는데 원래 방송국들이 게임 방송국들이요. 공채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시스템으로 다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다 이쁘고 이런 친구들이 막 온 거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공채라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느꼈어. 와, 나 이제 모방품 아니어도 된다. 나 누구 안 따라해도 된다. 누구의 아류가 아니어도 되겠다. 이거 나라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나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서에 SBS, KBS, MBC 그리고 막 뉴스 관련된 프로그램들, 기상캐스터 등 지원서에 항상 이렇게 썼죠. 막 취미, 독서, 골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와 함께 매일 축구장을 가서 뭐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됐고요. 아침잠이 진짜 많아요. 당연히 PC방 가서 밤새니까 아침잠이 많죠. 근데 그 아침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봐오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꿈을 키웠다고 이제 안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전면허도 없었거든요. 운전면허도 없었으면서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막 이런 거 쓰고 제가 입이 짧아요. 토식을 합니다. 제대로 한 끼를 다 먹지를 못해요. 근데 저녁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맛을 더욱더 맛깔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고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었어요. 게임 나보다 잘하는 여자 아나운서 지망생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밤새우면서 PC방이나 가던 한심한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는데, 그리고 나름의 강한 이미지, 목소리도 예쁘지 않지만 파워풀은 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나열을 했었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를 것들이 결국에는 나만 가진 이런 특별함이 좀 돼버리는 거예요.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지금 캐스터까지 왔지만 이런 것들이 저를 떨어뜨렸던, 저를 탈락시켰던 이유들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마치 1000피스 퍼즐, 100피스 퍼즐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를 집었어요. 이 퍼즐이 막 어디를 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막 해야 되지? 이거 아닌가 봐. 버리시나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튕겨 나가던 이 퍼즐 한 조각이 뭔가 제자리를 딱 찾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좀 커버가 됐던 것 같냐면, 제가 안경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이 없어요, 여러분. 알이 없는 안경이에요. 왜 쓰게 됐냐면 인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쨌든 강해요. 뭐 게임 아나운서도 강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안경을 써볼까? 안경 쓰면 동글동글한 안경을 쓰면 좀 그 인상이 가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안경을 썼더니 갑자기 안경 누나라면서 좋아해요.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리려고 쓴 거였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막 흑역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킹존 드래곤 X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CK에서 저는 다른 여자 아나운서들처럼 오프닝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LCK 누구니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팀의 이름을 레슬링 프로그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와 이렇게 해서 뭐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를 아니 뭐 여자 아나운서가 왜 저러냐. 근데 저는 어디에서 되게 용기를 얻었냐면 전용준 캐스터님이라고 이 e스포츠계에선 전설적인 캐스터님이 계신데, 다른 심지어 방송국이셨는데 저희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저 친구 누구야? 라고 물어보셨대요. 왜냐면 저 같은 애가 없었던 거예요. 저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쁨을 포기하면서 인기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샤우팅을 하고 에너지를 내뿜었던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죠. 열심히 소리를 질렀죠. 그래 미워해라. 하지만 그때 있었던 샤우팅 덕분에 지금 e스포츠에서 중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 단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그 수많은 방송국에서 저를 탈락시켰던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방법을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저런 부분이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타박하고 족쇄에 가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작은요. 이게 데일 카네기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막 바꾸려고 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거나 하는 건 다 소용없다는 거. 결국 모방품일 뿐이라는 거. 짝퉁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무엇을 가졌으며 그 가진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너무 빠져 계시면 저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일단은 결국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행으로 넘어갈 때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 모방 중이라면 멈추세요. 근데 뭐 아이돌을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아이돌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내 주변 친구가 되고자 모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점 한계도 있지만 결국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하나뿐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하나뿐이거든요. 60억 인구가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로서 누군가의 모방품이 되거나 아류가 되지 말고 나로서 인류가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렇게 유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파트 2, 저도 막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막 이모 같고 나이도 되게 많아 보이고 많이 살아 보이고 하겠지만은 저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사회에 나가면 아직 젊고 어리고 다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러 번의 실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좌절할지도 모르고 무너질지도 모르고 무릎을 꿇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좀 덜 두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를 더 이상 이제 옥죄지 않기로 했고 이 회복력이라는 굳은 살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본 분들은요. 또 일어나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거나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고 나를 인정하는 과정의 그 한가운데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실패들을 또 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 경험들로 또 한 번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될 거고 또 한 번 받아들이게 될 거고 또 극복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작은 정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거 너무 다 달라요. 꿈도 다르죠? 그것은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전이 만든 완전히 새로운 당신만의 것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찬 사실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어진 작은 정원을 다른 사람의 정원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정원을 잘 갖고 와서 각자만의 유일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서전을 한 권씩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